안녕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또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시선에 조종당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1978년에 나와서 세상을 바꾼 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 안의 거울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오리엔트.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뭔가 신비롭고 이국적이고 어쩌면 살짝 뒤처진 듯한 그런 모습들. 근데요, 이런 생각들 정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시선의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이게 21세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시선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낡은 이분법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세계를 나누는 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통해 세상에 던진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 사이드의 주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그냥 동양을 연구하는 순수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동양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배하기 위해서 서양이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거였죠. 그는 오리엔탈리즘에 세 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학문이라는 번듯한 얼굴, 둘째는 우리는 이렇고 쟤네는 저렇다 이렇게 세상을 딱 나누는 사고방식이라는 얼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력 시스템이라는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으니 우리가 대신 말해줘야 한다. 이 논리 안에서 동양은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들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서구의 해석만이 진실처럼 남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 옛날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로 넘어와서 이 오래된 유령이 21세기에는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는지 한번 보시죠. 사이드의 경고가 있었지만 세상은 또 변했죠. 냉전이 끝나니까 문명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고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 이러는 거대한 프레임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결국 우리 대 그들이라는 낡은 논리가 이름만 싹 바꾼 채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신비로운 동양에서 광신적인 무슬림으로 타겟은 바뀌고 문명화시킨다에서 테러를 막는다로 명분도 바뀝니다. 하지만 본질은 어떨까요? 똑같죠. 우리와는 다른 단순하고 위험한 적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어릴 때 봤던 알라딘 속 중동의 모습, 뮬란이 그냥 하나로 퉁쳐버린 아시아의 이미지, 그리고 미드 홈랜드가 보여준 테러리스트와 거의 동의어가 되어버린 무슬림의 모습까지. 대중문화는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 상상 속에 아주 강력하게 심어놓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 시선이 단순히 서구에서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유독 더 복잡하고 아프죠. 여기서 한국의 상황이 한 단계 더 꼬입니다. 서구의 시선 아래 있던 일본이 이번에는 똑같은 논리를 빌려와서 조선을 미개해서 우리가 지도해야 할 존재로 규정하며 지배를 정당화했기 때문이죠. 시선 위에 또 다른 시선이 겹쳐진 중첩된 시선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선이 결국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강자는 약자를 재단하기 위해 언제든 이 렌즈를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죠. 해방 이후에는 또 다른 패턴이 생겨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서구의 시선을 그대로 우리 안으로 가져와서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서구적인 것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에 우리 전통은 낡은 것이 되어버리고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같은 신비로운 이미지를 일부러 만들어내죠. 심지어 한이나 정 같은 단어로 한국인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한마디로 딱 정의해버리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오리엔탈리즘의 렌즈를 들이대는 꼴입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바뀌었죠?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선을 받기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시선을 보내는 주체가 된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동남아는 꼭 우리의 6, 70년대 같아. 무심코 던지는 이 말 속에 그들은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발전의 꼭대기에 서 있다는 은근한 위계의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당했던 바로 그 시선을 우리가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선이 바깥으로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으로도 향하죠. 이 인용문처럼 우리 민족에 대한 우월감은 우리 사회 안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쉽게 이어집니다.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범죄자로 그려지는 중국 동포들의 모습.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인식했다면 우리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봤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되갚아주자. 이게 바로 옥시덴탈리즘입니다. 서양을 물질적이고 타락했다고 똑같이 단순화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우리 대 그들이라는 감옥의 벽만 더 높이 쌓는 꼴이니까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일 뿐입니다. 사이드가 내놓은 해법은 비판적 인본주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동양, 서양, 무슬림 같은 거대한 꼬리표를 그냥 다 떼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사람, 그들의 복잡한 역사와 경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죠. 결국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유령은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어떤 렌즈로 보고 있냐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던 그 렌즈가 사실은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감옥의 창살은 아니었을까요? 그 감옥을 알아보는 것, 거기서부터가 우리의 진짜 탈출이 시작됩니다.